60억 자산가였던 김성호 씨. 병마도 그를 피해가지 못했고 장남 준호 씨의 병수발로 긴 투병을 이어갔지만 결국 유명을 달리하고 마는데요. 김성호 씨의 장례를 치른 후 아버지의 유언을 정리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삼남매. 장남 준호에게 함께 거주한 서울 아파트를 상속하고 나머지 예금, 증권, 토지 등 약 30억 원 재산은 처분해? 아니 이게 뭐야? 장학재단에 전액 기부한다? 전액 기부? 한 푼도 안 주겠단 말이야? 난 아버지 유언에 절대 동의 못해. 형이 아버지 시켜서 조종했지? 응? 그래, 말도 안 돼. 우린 자식이 아니냐고. 자식이 아니냐고. 아버지 뜻이 분명히 여기 있어. 평소에는 거들떠보지 않는 것들이 아버지 재산이 탐나던? 아버지 편히 가시게 아버지 유언 받들자. 잠깐만, 여기 도장이 없는데? 뭐? 야, 나 이거 절대로 못 넘어가. 아버지 재산 제대로 안 나누면 나는 법적으로 대응할 테니까 그렇게 안 하고. 뭐? 형들이 진짜! 야! 극으로 치닫는 삼남매의 재산 다툼. 도장이 없는 아버지의 유언장은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정리를 해보자면 60억 재산 중에 이제 돌봐준 장남에게 절반인 30억, 나머지 30억은 장학재단에 기부를 한다고 유언장이 돼 있었습니다. 네. 아니 뭐 효력을 떠나서 이 둘째랑 막내가 얼마나 불효를 했으면 그쵸. 오죽하면은 장학재단에 만들어서 기부를 합니까? 맞아요. 그 어떤 맥락이 좀 읽혀지는 기분인데요. 근데 반전이 있었어요. 유언장에 도장이 없었습니다.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게요. 일단은 내용의 뭐 이 아버지의 진위를 떠나서 일단은 유언장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유언장 같은 경우에는 자필 유언인데 도장이 없어요. 근데 자필 유언의 요건은 유언자가 내용, 그다음에 본인의 이름, 주소, 연월일, 그리고 마지막에 그 유언을 작성한 이후에 도장 날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장까지는 가능한데 서명은 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도장이 빠졌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내용상으로 보면 너무 억울한 게 아버님은 정말로 장남에게 주고 싶었고 그다음에 평소에 장학재단에 기부할 만큼 세상에 대해서 정말 좋은 뜻을 가지고 계셨단 네. 말이죠. 네.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한 번만 좀 상담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액을 학교에 기부를 하겠다고 했는데 날인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자필 유언 준비하시는 분들 마지막에 날인까지 꼼꼼히 다 해야 된다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듣고 보니까 이제 유언장의 그 요건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도장 그냥 하나 그거 하나 실수로 안 찍었는데 네네. 상속 계획을 얼마나 고심하셨겠어요. 그 계획이 무산되고 물거품 되고 네. 중요한 건 내 돈인데 내 맘대로 못 한다는 게 조금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 안타까운 상황에서 네. 돌아가시기 전에 도장이든 지장이든 찍었어요. 네. 그럼 이제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로 둘째와 셋째는 이제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유언장이 완벽하다면 유언장대로 효력이 발생하겠죠. 네. 그러니까 유언장 제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만 우리나라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들에게 아니면 배우자에게 마지막 최후의 생계 수단을 인정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유류분입니다. 여러분 유류분 제도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뭐냐면 원래 내가 받을 상속분이 있는데 내가 상속에서 제외되거나 아니면 상속분이 모자라게 될 경우에는 원래 상속분의 절반까지는 인정해 줍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둘째와 셋째는 지금 한 푼도 못 받게 생겼잖아요. 이 경우에 둘째, 셋째와 나의 원래 상속분의 절반을 인정해 주세요. 그게 바로 유류분이거든요. 네. 원래대로 하면 법정 상속분이니까 삼형제니까 20억씩 나눠가는 게 맞겠죠. 네. 근데 20억의 절반의 유류분을 인정받는 거예요. 20억의 절반은 얼마죠? 10억씩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누구한테 청구하느냐? 더 받아간 사람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는 장남이 더 받아갔죠. 네. 재단이 더 받아갔죠. 그러니까 장남과 재단에게 각각 둘째가 5억, 5억씩, 셋째도 5억, 5억씩. 그래서 둘째, 셋째는 최종적으로 10억씩 갖게 되고요.
장랑 20억, 재단 20억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내용을 보시고 설마 아무리 내가 평생 불효를 해도 그래도 재산을 유류분은 받을 수 있구나라는 교훈을 얻지 마시고 평소에 효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언장 쓰실 때는 도장이든 지장이든 꼭 잊지 마시고요. 네. 자, 여러분 김소리 아나운서가 이렇게 말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오늘 무물극장을 특별히 준비했거든요. 제목은 남매의 난입니다. 자, 무물극장 레디 액션. 저에게는 오빠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김재롱. 오! 오빠가 유학도 부모님이 보내주셔서 다녀왔고요. 부모님이 오빠에게는 아파트도 사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할 땐 한 푼도 안 해주셨어요. 그런데 연세 들고 병드시니 마음에 걸리셨는지 1년 전 상가 건물을 저에게 주신다며 자필 유언장을 작성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 남매의 난이 시작됐습니다. 아버지가 쓰신 유언장이 제 것 말고 또 있었던 거죠. 야, 김소리 쏘리 미안하지만 아버지 상가 건물 그거 내 거니까 얼씬도 하지 마라. 알아들었지? 어? 오빠, 그거 내 거야. 아버지께서 놔주셨어. 유언장 봐. 유언장 잘 못 보네 얘가 진짜. 야, 무늬만 유언장이라고 다 유언장이 아니야. 내 유언장은 공증을 거친 유언장이야. 공지? 아, 됐고. 내 거다 먼저 쓰셨네. 그럼 이게 맞는 거지. 아버지가 남기신 2개의 유언장. 과연 어떤 게 진짜일까요? 자, 여러분 일단 유언장 내용 궁금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바로 앞에 준비를 했습니다. 자, 딸의 유언장, 딸이 받은 유언장입니다.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우리 따님. 네, 같이 살펴볼까요? 네. 자, 이름 김갑부, 주민번호 48 어쩌고저쩌고저쩌고. 네. 나 김갑부는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사망하였을 시 내 전 재산인 상가 건물을 내 딸 김솔희에게 상속합니다. 장남은 이미 많이 가져갔으니 탐내지 말아라. 2025년 2월 12일 김갑부 씀. 자, 이 벌써 유언장 재밌습니다. 네. 자필로 작성된 거 맞죠? 아버지 성함도 들어갔고 내용도 잘 들어가 있고 주민번호도 있고 뭐 빠진 게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날짜 2025년 2월 12일 오늘로부터 정확히 1년 전에 손수 이렇게 써주신 거거든요. 아, 정말 저렇게 우기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제 유언장 한번 보실까요? 엄청난 유언장입니다. 일단 저도 자필로 작성을 했고요.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유언 내용도 상세합니다. 날짜, 도장 빠짐없이 있고요. 저는 날짜 보세요. 2025년 3월 12일에 받은 겁니다. 게다가 저는 공증까지 받았으니까 이거 뭐 끝난 얘기 아닙니까? 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돼요, 변호사님? 맞습니까? 여러분 결혼 전에 연애 많이 해보셨어요? 한 명만 해봤습니다. 한 명만. 자, 만약에 첫사랑이고 끝사랑이 있다. 싸우면 누가 이겨요? 누구랑 결혼하게 돼요? 끝사랑? 당연히 끝사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유언장도 여러 가지 유언장이 있을 게 가장 마지막에 유언장이 겁니다. 법도 마찬가지예요. 법이 계속 개정이 되면 마지막 법, 신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지금 3월 10일 한 달 정도 더 늦게 쓰셨기 때문에 우리 김재동 씨가 이기게 되고요. 또 유언장 자체 형식을 보더라도 우리 김순호 아나운서 유언장은 좀 아쉽긴 한 게 뭐냐면 주소도 빠져 있고 날인도 없어요. 이 사건에서는 김재동 씨의 완벽한 승리가 되겠습니다. 어머, 정말요? 다만 모두 다 가져가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유류분은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김순호 아나운서의 원래 상속분의 절반은 유류분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아,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저 오빠가 그냥 순순히 유류분을 줄 사람이 아니에요. 저 그럼 어떻게 소송해야 되나요? 아, 정말 열받네. 이게 모의적인 상황인데도 열받네요. 재밌다. 내 상가. 근데 어쨌든 모의적인 상황이지만 누군 열받고 저는 상가를 받지도 않았지만 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좀 뿌듯한데요. 아니 근데 실제로 자필 유언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상 어머 나는 글씨를 잘 못 써. 이걸 나중에 유언장을 못 알아보면 어떡하지 이래가지고 컴퓨터로 타자를 이쁘게 딱 치면 이건 안 되는 걸까요? 맞아요. 그 자필 유언이 요새 이제 관심도 많으시고 특히나 이게 비용이 들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네. 자필 유언을 작성하신 분들이 제 주위에도 실제로 있고 또 저희 상담 오시면서 자필 유언 작성해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말 그대로 자필 유언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요건은 자필이에요. 그런데 타자는 자필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게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하다 보면 실제로 이 문서를 누가 작성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삐뚤빼뚤 못 쓰고 내가 손에 힘이 떨어져서 못 쓰고 약간은 뭐 내가
그런 분도 계세요. 저 글씨를 잘 몰라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공부하셔서 쓰는 거, 자필로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자필 유언은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자, 자필로 작성을 해야 되고요. 어떤 걸 작성을 해야 되냐. 이름, 주소. 내가 살고 있는 주소면 됩니다. 그런데 무슨 동, 여기까지 쓰지 마시고 동 호수까지 좀 정확히 적어주시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주소도 기억 못할 정도로 그때 건강이 안 좋았던 것이 아닌가 의심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이런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언 내용,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언은 재산에 관한 내용이어야 됩니다. 재혼 금지 이런 거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작성 일자가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이인철 변호사님이 정확히 설명을 해주셨지만 작성 일자는 같은 내용의 유언이 2개 있을 때 뒤에 게 작성이 되면 앞에 거는 철회된 거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작성 일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둘째한테 가면 둘째한테 써주고 셋째한테 가면 셋째한테 써주고 이렇게 하시는데 마지막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날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 자, 지장도 되지만 서명은 안 된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5가지 요건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 유언장 이제 쓸모없는 유언장이 됐으니까 우리 팽이. 아버지는 왜 그러실까요? 아니 근데 아까 저희가 그 말씀하시는 와중에 김재룡 씨가 받은 거 공증을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이 공증을 꼭 받아야 되나요? 아니에요. 공증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닌데요. 자필 유언장은 이걸 내가 자필로 썼다는 걸 좀 더 확인받기 위해서 확인하는 차원이지 그게 요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공증을 받아서 하는 유언이 있어요. 이게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인데 요거는 이제 자필 유언하고 좀 다르게 증인이 있어야 돼요. 이해관계가 없는 민법상에 정해진 증인 자격 요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증사무실에 가셔서 공증 담당하는 변호사와 함께 유언 내용을 작성하시는데 반드시 또 증인의 요건까지 갖추어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좀 비용이 드는데 요새 이제 최대한 33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그러니까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한도 금액이 있어서 하기는 하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실무를 해보니까 유언이라는 것은 아까 이인철 변호사님이 미리 할수록 좋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미리를 해놨는데 재산이 없어졌어. 아니면 재산이 부동산에 현금으로 바뀌었어. 이런 사정이 생기면은 공증을 비싸게 받아놨는데 또 이게 효력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정말 이 상황에 맞춰서 재산이 변동되면 공증을 또 받아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다만 공증이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공증 변호사가 내가 제정신으로 했다는 거를 공증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다툼이 없다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이게 변동이 되면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